민주당 선대위 종합상안본부의 이실장 공식 직함입니다. 최근에는 오로지 안철수 후보만 바라보고 있어요. 맹렬히 안철수 후보 BW에 꽂혀가지고 지금 BW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박범계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과 요 장면으로 큰 트러블을 겪었죠. 자, 간단하게 순서는 토론회 총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후보를 정해서 패시든지 아니면 모두를 패시든지 상관없고 그 외에 뭐 얘기하는 과정에 간단한 질문 정도. 네. 토론회 총평부터 하시자면 간단하게. 지난 토론회 총평? 그전 한 3회차 토론회 때는 엉망했잖아요. 완전 이즘에 문재인 후보님한테 이제 모든 다른 당 후보님들이 완전히 그냥 이즘의식으로 일본말 이즘에 왕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신공격성 비방 뭐 이런 질문들만 있었는데 어제는 뭐 비교적 그래도 정책성 이런 공방이 오고 가면서 바람직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조금 서운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서운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게 실언인가, 솔직한 마음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말렸어요. 말렸어. 쉽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이제 군 형법상 금지되어 있거든요. 처벌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전략적인 판단이나 무슨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후과가 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SNS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는 다 대체로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결의 원리에만 충실하면 소수자의 인권, 소수자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대체로 소수자의 보호는 법원이라는 사법부에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미국에서 소위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됐는데 그것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또는 미국의 수많은 주지사 선거에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뭐 후보들이 공약하고 뭐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풀린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법원이 오랜 시민사회에 이제 특히 성소수자 관련된 그분들의 요구들을 법원의 판결로 인정함으로써 합법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선거 국면에서 이런저러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그러니까 못한 말렸다는 것처럼 왜냐하면 기술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헌으로 그거는 이제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 그런데 제 말은 법과 제도의 문제로 처음에 질문을 던졌다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소수자 인권 혹은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이런 차원으로 뒤섞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평생을 이 정치권보다는 평생을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규정이 딱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물론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게 뒤섞으면서 명쾌하게 분리해서 답변하지 못했고 일단 동성애하고 동성혼은 구별해서 답변을 나중에 했었어요. 가서야 그것도 그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 있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부각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일반적인 의미의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의미의 동성애에 대한 취향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왜곡된 측면이 있다. 아니 왜곡됐다기보다는 그런 소지를 주셨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정리는 하셔야 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노렸던 건 원래는 노렸던 것은 동성애 관련돼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낼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주말에 교회에 뿌리려고 한 거거든요. 대형교회. 네, 대형교회에 봐라.
그 홍준표식의 큰 기술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교회에 뿌릴 게 없어요. 그래서 종편에서 이거 가지고 막 키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라 70-80% 이상이 정서적으로 가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사형제 가지고 뿌리지 않을까요? 사형제 반대한다. 그건 약해. 약해요? 예. 그래서 그걸 뿌리고 싶어서 그걸 던진 건데 홍준표 프레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 차원에서는 실패인데 어떤 차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냐면 예기치 않게 진보 진영에서 이게 이제 파편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영의 논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말려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세를 바꾸거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 문 후보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입장 정리를 위해서는 뭔가 한번 말을 하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할 일이고 지금 오늘 나오신 박 선수는 임무가 다릅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총평은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준비된 게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송민순 진실공방. 이분은 반드시 처벌을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처벌을 아주 중한형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첫째로 이분은 뭐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다는 그것을 떠나서 어떤 정부든 간에 장관을 하신 분이 그 장관 중에 지득한 사실, 그것이 사실 진실도 아니에요. 아주 단편적인 일부 사실을 가지고 작년 국감 때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뭐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대선을 20일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문재인 후보가 1등, 압도적인 1등 가고 안철수 후보가 좀 밑으로 이제 다운되고 점점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이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더군다나 장관 이후에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정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분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 말이 진실이고 문재인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인기나 지지도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통을 했는지 뭐 서로 공모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선거를 20일 정도 남겨놓고 선거판은 1등, 2등, 1등과 2등의 차이는 벌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매사에 담대하게 처벌받아도 괜찮아 뭐 그런 식의 그 돈키호테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이분의 성품상. 근데 이걸 까다는 게 좀 이상하네. 이걸 공개한 거는 그게 진실도 아닌데 저는 신북풍공작 색깔물이 더 나가서 이것은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분을 4개 범죄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 그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 4가지. 이 4가지가 경합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4가지 경합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돼가지고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판사 출신으로서 볼 때. 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진짜 핏대가 올라가지고 이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가 끝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다.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남북관계상에 특히 양국 정상 간에 있었던 14 정상선언과 관련된 그걸 통칭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법적 판단의 대상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한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그걸 깐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정부든 뭐 다른 정부든 간에 이러한 소행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일 났고요, 이제. 이분이 작년에 그 회고록에다가 문재인 실장이 확인해보자고 결론 내렸다 이겁니다. 북한의 의사를 확인해서 결론 내자. 이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중앙일보 인터뷰가 결의안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문재인 비서실장이 물어보자며 북한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이를 반영했다. 완전히 문재인이 모든 걸 기획하고 결정하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기권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잖아요. 주인공이 문재인. 이게 본질이에요. 진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본질인데, 자, 다음 보시면 김경수 대변인이 깠습니다. 저희들도. 왜? 이것을 정당방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저쪽에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멍청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깠어요. 정당방위 이거는. 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 16일 이번엔 기권으로 하자. 이렇게 기권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07년, 그러고 나서 계속 이분이 그 계기니까, 그죠? 혼자 유독 그렇게 주장하니까 11월 16일이 아니고 18일에 저는 잘못됐고, 백전처 안보실장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VIP께서 기권을 정리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 다 있어요. 자료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나서 북에 보낸 통지문 19일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남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북한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 의견을 참조해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로 보이지는 통지문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기권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결정이 어떤지 간에 불과 40일 전에 했던 14 남북 정상선언의 그 취지에 훼손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북한을 일종의 통지하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취지지 북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자, 다음. 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송민순 본인도 그 회고록 451페이지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기가 자백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됐다는 걸.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큼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오마이뉴스의 참여정 웨이 씨 누군 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더 엄청난 증언을 했어요. 이분의 메모, 당시에 회의 때 들어간 메모에 의하면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송민순이 북한 의사를 확인하는 데 결정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송민순 본인이었다라는 엄청난 얘기예요. 네, 또 다음에 이건 BW. 그래가지고 흥분 끝.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에 비실비실 했잖아요. 이제 총장직도 내놓고 뭐 분위기가 뭐 그쪽으로 거의 손 기부합 하려고 하는 참에 본질도 아닌 뭐 참여정부에 있던 누가 문자 보내가지고 자기 협박했다 뭐 이런 비본질적인 얘기로만 지금 본질을 이렇게 제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가 거들 게 있나요? 보이 없이. 자, 그러면 지난 토론회 총평? 부전 한 3회차 토론회 때는 엉망했잖아요. 완전 이즘에 문재인 후보님한테 이제 모든 다른 당 후보님들이 완전히 그냥 이즘의식으로 일본말 이즘에 왕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신공격성 비방 뭐 이런 질문들만 있었는데 어제는 뭐 비교적 그래도 정책성 이런 공방이 오고 가면서 바람직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조금 서운하신 분도 계시죠? 서운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안본부의 이실장 공식 직함입니다. 최근에는 오로지 안철수 후보만 바라보고 있어요. 맹렬히 안철수 후보 BW에 꽂혀가지고 지금 BW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박범계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장재원 의원과 요 장면으로 큰 트러블을 겪었죠. 자, 간단하게 순서는 토론회 총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후보를 정해서 패시든지 아니면 모두를 패시든지 상관없고 그 외에 뭐 얘기하는 과정에 간단한 질문 정도. 토론회 총평부터 하시자면 간단하게. 같아요.
예상치 그러니까 못한 말렸다는 질문이었고. 것처럼 예, 예. 큰 왜냐면은 기술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헌으로 아니요. 그거는 이제 현행법상 그 금지되어 있고. 그런데 제 말은 법과 제도의 문제로 처음에 질문을 던졌다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소수자 인권 혹은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이런 차원으로 뒤섞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평생을 이 정치권보다는 평생을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규정이 딱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물론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게 뒤섞으면서 명쾌하게 분리해서 답변하지 못했고 일단 동성애하고 동성혼은 구별해서 답변을 나중에 했었어요. 가서야 그것도 그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 있자 아차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소수자의 보호는 법원이라는 사법부에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미국에서 소위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됐는데 그것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또는 미국의 수많은 주지사 선거에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뭐 후보들이 공약하고 뭐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풀린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법원이 오랜 시민사회에 이제 특히 성소수자 관련된 그분들의 요구들을 법원의 판결로 인정함으로써 합법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선거 국면에서 이런저러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거. 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게 실언인가, 솔직한 마음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말렸어요. 하셨나? 말렸어. 쉽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이제 군형법상 금지되어 있거든요. 처벌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전략적인 판단이나 무슨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제 후과가 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SNS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는 다 대체로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결의 원리에만 충실하면 소수자의 인권, 소수자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대체로